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제도권 자체가 황당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동안은 영원히 친북 좌파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미국이 어떤 거대한 정치 변화의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걸 판을 뒤엎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상당 기간 동안. 다섯 번째, 북한의 사교체제가 온전되면 설사 겉으로 비핵화를 뭐 진짜로 하던 혹은 부분적으로 하던 북한의 사교체제가 온전되면 대한민국이 친북 좌파가 판치는 천국이 되니까 남북에 배가 맞아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시라고. 하나하나가 맞는 것들이에요. 여섯 번째,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그걸 자유, 개인, 인권, 시장 원리 이런 것을 지향하는 고속 발전을 시켜버리면요. 중국에 대한 최강의 심리전 무기가 된다고요. 북한 자체가. 처음에 북한 접수 평정하러 미군이 쫙 들어가면 그 CNN 화면 따갖고 중국에서 이제 봐라. 큰일 났다. 저 악랄한 미제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밥그릇 뺏으려고 무역전쟁 하더니 드디어는 내놓고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서 우리의 혈맹인 조선을 접수했다. 북조선을. 그러니 우리 중국인들은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외세를 물리치고 외세의 침공 음모를 분쇄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드높여야 된다. 이러고서 이제 나발을 불 거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은 재미를 볼 거예요. 근데 그 1년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북한이 자유, 인권, 공정, 시장 질서, 개인 존엄성 이런 원칙으로 그냥 막 한 해 막 20% 뭐 30% 처음엔 그럴 거라고요. 아니 북한 주민 전체가 월 평균 소득 1,000불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실제 소득은 GDP랑 상관없이 실제 소득은 월 평균 50불도 안 되잖아요. 그럼 1,000불이면 20배 튀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0배 튀는데요. 제가 보기엔 10년 안 걸려요. 월 평균 한 100불까지 튀는 데는 100만 원, 1,000불까지 튀는 데는 그러니까 연 한 12,000불까지 튀는 데는 10년 안 걸린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 복리 계산 해봐야 되는데 10년 잡았을 때 아마 10% 넘을 거예요.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한 거. 그럼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딱 되면 그게 중국보다 잘 사는 사회가 된 거 아니에요. 공정하고 자유롭고. 그때 중국 사람들 까봐진다니까요. 그 과정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최강의 심리전 무기예요. 북한의 고속 발전하는 북한이. 그 다음에 7번째. 침공을 해도 최악은 피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사기술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을 해도 휴전선 남쪽에 대량 희생이 나는 건 피해요. 걱정되는 건 휴전선 북쪽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5자리 숫자가 죽어나간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8번째, 북한은요 다 갈기갈기 이해관계가 찢어져 있고 본인 자신도 상류층이 서로 모순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게 상류층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삶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풍요한 일상이 유지되길 바란다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 자체가 지금 미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풍요한 일상을 유지할래야 이주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체제 때문에 풍요한 일상이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때문에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물리적 목숨이, 생물학적 목숨이. 이렇게 내부 자체가 이거 최상류층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부가 다 입장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굉장히 취약한 체제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죠. 자, 이런 8가지 전제를 다시 한번 보죠. 첫째, 미중 전쟁은 이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계속 간다. 중국의 체제 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체질 변화, 체제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의 충성스러운 핵무장 위성이다. 중국의 특수행동부대이다. 세 번째, 개혁개방 자유 없이는 최종적 비핵화가 없다. 네 번째, 북한을 미국이 접수평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친북 좌파의 천국이 된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이 친북 좌파의 천국인 상태에서 북한의 사교체제를 핵 좀 내려놨다고 그대로 온전시켜놨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간다. 여섯 번째, 북한을 접수평정해서 고속발전시키면 그 자체가 중국에 대한 최강의 심리전 무기가 된다. 즉 중국을 경제전으로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하는 거에 추가하여 중국인의 마음을 바닥서부터 뒤흔드는 심리전을 하게 된다. 미국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게 중국 버르장머리 고치는 최강의 수죠. 일곱 번째, 군사 옵션 침공을 해도 최악은 피한다. 휴전 남쪽에서 대량 희생 나는 일은 피한다. 여덟 번째, 북한은 내부가 굉장히 취약한 체제다. 이 8가지 전제는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의심이, 저는 하도 기레기들이 떠드는 소리랑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는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도 혼자서 이거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8가지 명제를요 주르르륵 하고 계속해서 검증을 해요. 이거 뭐 읽으면서 이거랑 어긋나는 거 뭐 나오나 또 다른 소리 좀 있나 하고. 심지어는 제가 혼자니까 식견이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지금 북한 체제 어떤 상태냐? 군사 전문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미국이랑 북한이랑 지금 군사력 차이를 어떻게 봐? 또 이제 국제관계한 전화 걸어서, 야, 북한을 미국이 접수평정에 들어갈 때 중국이 지금 반발할 수 있겠어? 매일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관계돼서. 하루에도 한 10통씩 해요. 왜냐면 전제가 검증이 되면 나오는 결론은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네 가지 정도로 하는데, 미국한테 최악의 악몽은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에요. 그래서 한반도가 1대1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러시아 PNG 가스관이 저기 완전히 그 에너지를 장악하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악몽이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 악몽 언제 닥치냐? 북한이 핵 좀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북한 사교체제 온전시켜주면 이 악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이 핵 좀 내려놨다고 해서 북을 온전시켜주면 이 악몽으로 가요. 일본 악몽으로. 이거 미국 당연히 알죠. 왜냐? 북을 온전시켜주면, 북의 사교체제를 온전시켜주면 남쪽에 친북 좌파, 친중 좌파의 그 천국인 형세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되니까. 두 번째 결론 뭐냐? 북한 해방은 미국에겐 최상의 심리전 무기다. 해방된 북한이야말로, 고속 발전하는 북한이야말로 개인과 자유와 인권과 공정시장을 원리로 삼아서 날아오른 북한이야말로 중국인들의 심리를 밑바탕서부터 흔드는 최상의 심리전 무기다. 세 번째,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북한 해방 때까지 침체된다. 한국은 중국 경제랑 밀접하게 관계돼 있잖아요. 근데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 중에 제일 덕보는 건 어디냐면, 생산해가지고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영내 조금 팔고 저기 유럽 좀 파는 그런 회사는 덕을 봐요. 그런데 미국 쪽으로 많이 파는 회사는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침체하니까 중국 내수를 노려다보는 한국 기업들도 박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게. 언제까지? 북한 해방될 때까지 침체할 거다. 네 번째, 방점은 북한의 접수평정이다. 이 접수평정 과정이 침공, 즉 예방전쟁, 즉 흔히 말하는 북포기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부의 우당탕 쿵탕이 계기가 돼서 일어날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침공, 예방전쟁, 다른 말로 북폭은 하나의 경우의 수, 컨틴전시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진은 이제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상태인데 이게 죽었죠, 2000년. 이게 원비어예요. 얘들이 이런 애들이라고요. 남의 나라에 애꿎은 청년 가다 놓고 매 때려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 표정들 보세요. 끌고 가는 애들. 얼마나 살기 등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아, 만약에 이때 보수나 우파 정부가 있었다면 차라리 김정은이 살았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유지되겠다. 왜 그러냐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은 모면되니까 핵 내려놓고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이쪽 그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이 미국으로서는 거의 적대적인 상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저거 핵 좀 내려놨다고 저 북한 사교 체제 그대로 온전시켜놨다가는 그 대한민국이랑 짝짝꿍 해갖고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을 쪼개야 된다고요. 쪼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핵 협상하면서 마지막에 문턱 또 높여요. 생화학 무기 어딨냐? 그 이제 한참 고민하다 또 김영철이 생화학 무기 리스트에 첨가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제 협상 잘했다고 악수하고 헤어졌어. 한 일주일 있다 또 연락 와. 근데 좀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 만나면 야 우리 이거 안 되겠어. 우리 말이야 그 지난번에 그 9월 그 말에 말이야 그 상원에서 너희 인권법안 통과시켰잖아. 지금 엊그저께 미상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전체 법안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원의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가 통과시켰다고요. 근데 상원 외교위원회가 통과시켰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살벌한 인권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도 아니에요. 끌어와서 미국 국내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김정은을 끌고 와서 미국 국내 법정에 세우겠다는 얘기라고 저게. 미국 ICC 국제형사재판소 우습게 보거든요. 아, 요번에 저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딱 찍어서 말했어요. 우린 국제형사재판소 졸로 봐. 그거 자기들끼리 그 그냥 좀 아는 가방끈 긴 놈들이 모여갖고 스스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자임한 거야. 언제 인류가 국제형사재판소라고 그쪽에 맡긴 적 있냐? 없어. 너희들이 자임한 거잖아. 그런 지식인들이 자임해서 만든 국제 관료 조직에 왜 미국의 주권을 양보해야 돼? 우리 양보할 생각 없어. 트럼프 이번 유엔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트럼프 유엔 연설 총체 해석은 다음번에 또 한번 할게요. 아, 살벌하게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유엔 연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법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거기 무슨 소장을 했다든지 거기서 처형부대를 운영했다든지 거기서 사람을 심하게 갈궜다든지 그거를 그 수용소를 지으라고 도장 찍은 놈이라든지 그 수용소 짓는 데에 예산 배정한 놈 제일 윗대가리인 김씨까지 김각까지 전부 이건 미국 법정에 끌어다 재판하겠다는 소리. 이게 지금 이 법안 통과되면 미국 법 위반이다. 이거 너희가 거기서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법을 통과시키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국이 자기가 인류를 위한 경찰 사법국가를 자임한 거야. 미국이 자임한 거야. 먹물들이 자임한 게 국제사법재판소라면 요번에 저 인권법 저렇게 통과되면요. 저거 미국이 자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문재인의 친중 방미 코리아 연방 노선이 미국 선택폭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협상할 때 마지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처음에 핵과 미사일 리스트 나왔어. 그 다음에 리스트에다 대고 이제 저기 뭐 생화학 무기 붙였어요. 부록으로. 야, 부록 하나 더 붙여야겠네. 잠깐 와봐. 그러면 야, 너희 말이야. 인권 유린한 거 다 족보 까야겠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모아놓은 게 1975년부터는 데이터가 있거든. 그거 건별로 다 해갖고 우리 한번 앉아갖고 너희 그 짓 하는 놈들을 불러내. 앉아갖고 우리 한번 데이터 까고 그거 뒤에다 부록 붙이자.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아, 그걸 미국 저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의 이 버르장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딱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빠다 바른다 그래요. 협상 다 끝난 것 같아. 불러가지고 어펜딕스 또 붙는다니까 부록. 그래서 어펜딕스 하나 붙어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또 불러서 어펜딕스 또 하나 붙어요. 어펜딕스. 그러니까 빠다 바를 때 여러 번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협상 기술에 대해서 협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장사하는 기업에 많이 근무했잖아요. 거기서 빠다 바른다 그런다고요. 특히 이렇게 상대방 몰아붙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물론 선의를 가질 땐 굉장히 클리어 컷해요. 근데 이게 딱 어떤 그 적아 상태에서 밀고 땡기고 이거다 그러면 빠다 엄청 바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가봐야 끝난다 보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북폭이 있다라고 야 북폭 이제 한다 이제 뭐 12월 달에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다 만세 부르고 이제 저기 놈들 다 쓸어내자 이것도 웃기는 소리고 그리고 그렇게 막 기쁜 듯이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우선. 왜냐면 그 일단 사람이 한 5자리 주고 나간다고요. 그 업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폭 환영론을 막 떠드는 것도 웃긴 얘기고 거꾸로 야 북폭이란 거 없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복창하고 이제 바닥으로 박박 길 준비해.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북폭이 됐던 그러니까 즉 예방전쟁 그러니까 군사침공 그 방식이 됐던 혹은 내부 우당탕 꿍탕이 됐던 간에 미국의 목표는 조만간 그 조만간이 어느 조만간인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 알면 돗자리 깔았어요. 조만간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고속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 목표인 거 확실하다. 왜냐? 아까 도출되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도출되는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몰아간 거의 주역 중에 한 명이 문재인이다. 만약에 현 정부가 굉장히 강성 보수 우파였다면 원칙 있는 보수 우파 정부였다면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그러한 보수 우파적 그 반공적 성격을 명확하게 띌 거였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아프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냥 핵과 미사일만 제대로 내려놓나 안 내려놓나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 북한 그것만 만족시키면 북한 체제를 용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 체제를 핵 좀 내려놓는다 그래서 용인했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을 접수 평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엄혹한 진실이죠. 무서운 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게임은 미중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미중전쟁의 큰 게임 아래 한 부분으로서 왜냐하면 북이 중국 시진핑 체제, 중국 군당 복합체 체제에서 충성스러운 핵무장 위성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리고 또한 그 북의 체제가 유지되면 한반도 전체가 남과 북이 통틀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미중전쟁이라는 큰 구도 아래서 살펴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갖게 될 것인가 혹은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들으실 때는 이 결론은 차치해 두고 이 8가지 전제가 맞나 틀리나를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그러시면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걸 하루에 100번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내일은 제가 저기 그 대한문에 오래간만에 태극기 집회에 출격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뭐 4분 오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두 범주예요. 하나는 정당이 주도하는 집회고 서울역 앞에서 하는, 또 하나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조직이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그 세 가지죠. 세 개죠, 장소가. 그러니까 대한문, 그 다음에 동화면세점, 그 다음에 교보.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최근에 이 세 군데를 이 시민 쪽 하시는 분들이 그 지도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락을 많이들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주요한 슬로건이 통일되고 주요한 그 주장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연사의 풀을 같이 공용으로 써서 집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집회 갔다 저 집회 갔다 저 집회 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설할 수 있게 그렇게 연사풀을 공용화 써서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뭐 세 장소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3월 1일 날 교보 앞에서 대형 집회할 때 그거 저기 조금 기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시는 분들하고 손잡고 크게 그때 한 몇만 명 했죠. 지난 3월 1일 날. 그때 보면 그렇게 이제 큰 집회가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날짜에 잡히면 세 장소가 다 통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어차피 비싼 초대형 장비 못 쓰니까 평소에는 친소 관계라든지 마음 통하는 동지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편안한, 좀 더 익숙한 벗들하고 하다가 때가 됐을 때 또 같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서로 간의 논의 구조가 있다. 지금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면서 그걸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논의 구조를 이제 만드시려고. 두 번째는 논의 구조에 의해서 주요 슬로건과 주요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연사풀을 공유한다. 뭐 이런 몇 가지 같이 손발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손발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너무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은 제가 원래 잘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깽깽거리는 소리 하면 지방 출장 많고 약속 많고 세뇌 탈출 많고 그리고 주말엔 제가 따로 빼내갖고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의 리듬이 많이 이제 조정되고 깨져야 되니까 주말 잘 안 움직이는데 워낙 너무들 고생하시니까 동지들이 저도 내일은 가서 좀 폼을 이렇게 좀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